자, 찌째명당이 천막 당사를 왜 차렸나? 그 24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요, 광화문에다가 천막 당사를 치고, 이 짠데는 하루 종일 거기에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난리 났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도요, 뒤집어 엎어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그러면서 온갖 이제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세력을 이 총동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걱정하는 게 뭐냐. 이 와중에서도 26일 수요일에 선거법 2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 유튜브로 올렸는데 굉장히 판사 리스크를 그분이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2심에는 이제 3명의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은정 부장판사, 그리고 이예슬, 또 정재호, 이 판사들이 이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 이 대등재판부가 주심 배석 판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셋이 똑같이 의견을 모으고 동등한 이 결정 권한을, 이 판결에 이 영향을 갖고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등 재판부라는 거는 법원이 너무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이다. 그러니까 수평형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쫙 내리꽂는 거 말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온갖 말을 쏟아내는 이 저변에는 26일에 이재명의 선거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미 이재명은 1심에서 배지가 날아가는 실형,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참 박수치면서 박수하면서 환호했죠. 그리고 저도 참 놀랬습니다. 이 선거법 재판에서요, 보통 벌금으로 다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실형까지 나오는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검찰에서 2년을 이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에 대해서 2년 내려주세요 한 거에 대해서 그래 1년이야 실형 이렇게 한 거 굉장히 쇼크에 가까웠죠. 자, 그래서 지금요 문제는 뭐냐, 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저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분이 거품을 물면서 아마 유튜브도 한 2개나 3개쯤 올리셨을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도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대등재판부에 정재호가 문제다. 이 정재호라는 사람이 극좌 성향이다. 이러면서 이 정재호가 이제 살레지오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 살레지오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들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레지오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 이정현 그 전 대표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법조인이 있는데 이분도 살레지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레지오 이 트라우마, 살레지오 공포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요. 이 중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김동연이한테 이렇게 당한 거라든가 유창훈이 온갖 이 우리가 판사들에 대해서 이 상흔이 아직도 있죠. 그 상처가.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중형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실형이 1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징역 6개월 정도는 나올 거다. 왜? 이재명의 재질이 너무너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는 뭘 얘기하느냐. 이 정재호라는 사람이 이 판사가 극좌라서 이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이예슬이도 이쪽도 완전히 좌쪽이다. 그러니까 대등재판부에서 최은정이 빼놓고 정재호 이예슬이가 완전 좌파인데 정재호가 기수도 높고 거기서 제일 선입니다. 그럼 정재호 입김이 클 거 아니냐.
거기다가 정재호가 딱 리드를 하면은 이해슬이가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그러면은 최은정이 혼자서 어떻게? 뭐 이런 게 이제 서정욱 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냐? 정재호 판사의 이제 프로필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갖고 왔는데 1969년이고 광주 살레지오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구원에서 이 남부지원 판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법원 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행정도 경험을 했고 뭐 이런 이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지원에서 있었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가서 이제 이른바 해외 연수도 했습니다. 근데 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베를린도 참 좌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고법, 뭐 대전 고법, 수원 고법 이렇게 하고 지금 서울 고법의 부장 판사예요. 사실 이 고법은요, 그렇게 이 일도 많지가 않고요. 좀 그렇죠. 근데 이 분이 성향이 이제 문제인 거죠. 굉장한 진보고 PC주의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히 동성 결혼, 그러니까 동성 부부의 결혼을 우리나라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허가해야 되고 또 동성애 부부들 뭐 아이를 입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재판 뭐 주장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논문도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좌파들 중에서도 제일 극자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정재호 판사가 대법관으로도 추천이 됐는데 기독교계와 보수 쪽에서 너무나 반대를 해가지고 좌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독교와 보수에 대해서는 이 정재호 판사가 분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분심이 개인적으로 이제 폭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이제 많이 전파를 해야죠. 이 사람이 김동연이 제2의 김동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정재호 판사가 했던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는데 비교적 판결은 이상하게 좌성향으로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준석 판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검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또 이 최강욱이가 뭐 의원직은 날아가지 않았지만은 최강욱이가 조국 아들 인턴 이거 거짓말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 80만 원을 이제 1심에서 80만 원을 때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 또는 억울한 사람 쪽에서 판결을 내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김동연 리스크를 또 겪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든가 또는 커뮤니티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그래님, 주진우, 장동혁 오랜 시간 관찰해보자고요. 인간은 안 변해요. 저는 주진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가 있었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딱 주진우가 법률 단장인가 이렇게 나서갖고 이건 디도스 공격이었다. 한동훈과 한동훈 패밀리가 저지른 게 아니라 디도스 공격이었다. 그렇게 말한 게 주진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요, 민주당이요, 이런 와중에서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MBC
비롯해서 한경오 이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마구마구 화력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앵커가 정의에는 중립이 없고 내란에는 중립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나. 거기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 뭐 교황청 바티칸 시티도 이제 나라죠. 그래서 정치하고 똑같이 뭐 장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 성직자부의 장관을 하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 이분이 엄청나게 좌쪽이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당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니 추기경이 더구나 로마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이 왜 국내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까? 이 정교 분리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게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얘네들이 막 쫄리는 거죠. 네. 마가렛님, 천주교 신자군요. 저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저는 이제 냉담을 넘어서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MBC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겨레에서는 오늘 이제 한겨레에 이제 권영세 이 대표, 이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한 성한용이라는 이 선임 기자가 있어요. 이 또 성한용이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거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극우가 대세를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될 때 독배를 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한동훈이 이 한 총리를 앞세우고 당으로 와가지고 뭐 앞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겠고요. 뭐 한 총리하고 잘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겠고요. 뭐 그때 저 좌파들도 저 자식 돌았나 했지만은 우리 우파들도 아니 지가 뭔데? 너무 기가 막혔죠. 근데 한동훈은 마치 자기가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야말로 여러분 이거는요. 한동훈 쿠데타였습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저는 내란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요. 한동훈이 한빠들 한핵관들 공천 안 줬으면 이게 될 말이나 합니까? 탄핵 가결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같으면 어땠겠어요? 탄핵 한 번 해가지고 부결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 들어놓고 농성하고 뭐 국회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쪼르르 가가지고 두 번째 탄핵 찬성해가지고 가결시킨 게 한동훈과 한빠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보고서 한동훈이 계엄할 때 탁 들어가서 이재명하고 악수하는 걸 보고 성한용이가 한동훈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좌절이 된 거는 다 극우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동훈이를 내쫓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물었어요. 근데 이 성한용이하고 참 친한 게 바로 권영세입니다. 그러니까 성한용의 이런 생각이 권영세한테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요. 1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민주당은요.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대선에 후보가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이 선거법에서 배지가 날아가는 거는 물론이고 말하자면은 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토해낼 수가 없다. 뭐 그 당사가 요즘 뭐 불경기라서 값이 떨어져가지고 한 400억 원 불렀다가 지금 300억 원이나 될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이거 뭐 담보로 해서 다 돈 빌려가지고 434억 원 토해내야죠. 네. 국회의원들 거기 뭐 지금 거의 뭐 200명으로 친다 하더라도요. 1억 5천 아닙니까? 연봉이 1년에. 와,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껌값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 천막 당사에서 회의도 하고 쩐대는 천막 당사를 지킬 거예요. 천막 당사는 소중하는가요? 뭐 이러는 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즉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거다. 이게 민주당 안에 비밀 아닌 비밀. 비밀이야. 이러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26일 정치생명 끝난다에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